문제 보면은 어떤 양수의 그 수보다 쭉 설명 나와 있네요. 천천히 설정 좀 해볼게요. 어떤 양수니까 뭐라고 둘까? x라고 둘게. 어떤 양수의 그 수보다 1만큼 큰 수를 곱한대요. 어떤 양수의 그 수보다 1만큼 큰 수를 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1만큼 작은 수를 곱했대요. 그래서 요 둘의 관계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곱했더니 얼마 나왔대요? 156 나왔대요. 쌤 보통 어떻게 풀까? 두 개의 차이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곱해서 156 되는 거 찾아볼게요. 일단 156이라는 거 일단 숫자가 좀 100단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게 일단 4 곱하기 39네. 39 뭐로 쪼갤 수 있어요? 3 곱하기 14. 끝났죠? 얘 소인수분 했더니 뭐냐? 12 곱하기 13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커요? 13이 크죠? 13, 12 그대로 올려. 그럼 뭐야? 13, 14겠죠? 그래서 처음에 구하려던 두 수의 곱을 구하시오. 13 곱하기 14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번. 이거 기억나요, 얘들아? 두 자리 자연수? 보통 쌤 뭐라고 쓰죠? x, y라고 설정해놓고선 요거 이제 우리가 식으로 쓸 때 뭐로 바꿔서 풀어줘야 돼? 10x 플러스 y까지 훌륭합니다. 그 다음 분명 뒤집죠? 얘는 아니려나?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합이 20이고 뭐 하진 않나 보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자리 자연수고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더하면 12가 나온대. 그럼 x 플러스 y는 12. 두 번째, 곱은. 그러니까 더했을 때 10인데 이 둘을 곱하고 싶나 봐. 곱은 이수보다 22만큼 작대요. 10x 플러스 y에서 얘가 22만큼 작은 거니까 얘에다가 22를 빼줘야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연립방 정식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해줘야 되냐면은 문자를 하나 없앨 겁니다. 그래서 y를 좀 제가 없앨게요. y. 알겠지?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이 y는 12-x니까 y 자리에 잘 넣을게요. 집어넣으면 12x 마이너스 x제곱은 10x y 그대로 쓰면 1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2까지. 됐어요? 정리 좀 할게. 천천히 넘어가면 x제곱 여기 9x거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마이너스 22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마이너스 5 플러스 2. 그래서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2니까 위에 거 5 밑에 거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문제에 선언한 얘들아 이 숫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잘 기억해보세요. 자연수니까 뭐가 안 되겠어? 마이너스 안 되겠지. 5만 잘 되면 되고요. 아까 더해서 12 기억나십니까? 5랑 7 조합이겠죠? 그래서 아마 원래 숫자는 57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연속하는 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가운데를 x. 근데 우리 짝수형 대문제 있나? 어때? 예? 짝수는 2차이 나면 되죠. 누구도 마찬가지로 홀수도. 알겠죠? 그럼 이거지. 가운데가 있으면 앞에는 x 마이너스 2고 여기는 x 플러스 2일 거 아니에요. 끝. 가볼게요. 가장 큰 짝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짝수의 곱에 이제 설명 나와 있잖아요. 이거 천천히 읽으면 되고. 근데 이게 뭐 아직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막상 보면 얘들아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 말대로 하면 되는데 나머지 두 수 곱해. 그 다음 뭐 하래? 2배보다 20만큼 크대. 그냥 이 말대로 쓰면 돼요. 알겠죠? 또 정리하면 돼. 알겠지? 갈게.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2배, 뒤에 거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에 2배까지. 아무튼 좀만 할게요. 2x제곱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0 넘어오면 플러스 16까지.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x는 4까지. x가 4니까 요건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면 보통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4 쓰면 2고 6이겠죠. 세 짝수의 합 더하면 12까지.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누나 근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각각의 제곱. 또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요거 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50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겠습니다. 요거 단어 얼마 나온대요? 50 나온답니다. 잘 봐.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나? 혹시 요걸 너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전개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뭐요?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2배, 뒤 거 제곱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쌤 생각 뭐냐면은 이걸 분명 너네가 전개해서 더할 거니까 몇 x제곱 나오겠어? 3x제곱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몇 x예요? 없죠. 그렇지. 2x와 마이너스 x가 없고 맨 뒤에 상수항 얼마? 2까지. 가 50이야. 그럼 넘어가면 48이야. 그럼 x제곱은 얼마입니까? 약분하면은 16까지. x 얼마? 뿔마사. 근데 이제 이거잖아. 길이니까 x는 자연수밖에 안 될 것 같고 x가 4니까 3, 4, 5인데 여기까지만 구해도 돼. 선행. 나머지는 선행입니다. 혹시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그 길이가 3, 4, 5잖아? 삼각형 길이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무조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3, 4와 조합을 가보면 얘들아 무조건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긴 게 5잖아. 그럼 5가 무조건 여기여야 돼요. 그럼 쌤이 나머지 3, 4, 5 써줄게. 왜? 이 3, 4, 5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의 제일 대표적인 숫자 조합이에요. 써봐 공식. 25는 9, 16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넓이 얼마? 6. 근데 이건 또 선행인이고 쌤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 공식만 알려줬지 정확히 뭐 무슨 조합이 있는지는 설명 안 해줬던 것 같아서 일단 이것도 선행이다. 어쩔 수 없다. 다음에 40번 보겠습니다. 요거 좀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힌트 좀 예시 들고 가볼게요. 이게 혹시 얘들아 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가격 인상 전후의 매출액. 일단 인상 전후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인상 전, 인상 후. 이게 뭐야 지금 얘들아? 가격을 올리고 있죠. 올리기 전, 올리기 후 그 금액의 차이 물어보는 거고 매출액이 뭐겠어? 그냥 버는 돈. 그래서 지금 어떤 구도가 있냐면요. 쌤이 어떤 상품의 가격을 얼마라고 두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라고 둘게. 근데 쌤이 이 가격에 판매량이 있지 않을까? 몇 개 판매할지? 그럼 쌤이 이거 100개 판매할게. 그럼 쌤이 오늘 번 돈은 얼마야? 1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매출액이라는 게. 뭐야? 그냥 쉽게 말하면 가격과 판매량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간단하죠? 알겠죠? 그럼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다 잡았어요. 그러면 인상 전, 인상 후를 갈 건데 가격이 뭐 하고 싶다고? 갖고 싶대. 여기서 일단 포인트 뭐냐면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아까 선생님 말한 매출액 어떻게 구해요? 상품의 가격과 판매량을 곱해야 되죠. 근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얼마라고?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어려워.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미지수 뭐 있어요? x, y 있죠? 근데 얘는 이미 x 써버렸네? 그럼 그 다음 미지수 쓸게. a랑 b로 갈게. a랑 b로 잠깐 쓰면 돼. 잠깐. 왜 잠깐이라는 표현 쓰냐면요. 마지막에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판매량은 일단 쌤이랑 뭐로 두자? a랑 b로 두자. 그래서 인상 전은 얼마인 거야? 금액이 a, b인 거야. 두 번째, 여기를 잘 봐야 돼. 우리는 가격을 인상할 거죠. 문제 뭐래 얘들아? 5x%만큼 인상한대.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쓸 건데 이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한 번 더 예시 들게요. 잘 봐. 쌤이 아까 가격이 10,000원짜리라고 했었죠?
우리 10,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10% 올려볼게. 그럼 이 금액은 뭐로 바뀌어요? 10%는 인상했어요? 뭐로 바뀌어요? 가격이? 11,000원으로 바뀝니다. 일단 11,000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100만원의 10% 얼마야? 100만원의 10%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100만원 곱하기 10%를 더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잘 봐. 보통 이 100만원에는 얘들아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냐면요,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100%. 알겠죠? 그래서 원래 가격에 10%를 인상하죠? 그럼 총 몇 퍼센트로 바뀌어요? 110%로 바뀌어요. 알겠죠? 10%를 올리면 10%를 구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뭐로 기억해 보자고요? 원래 100%에서 10%를 더해줘. 그래서 아까 말해준 11,000원은 만원 곱하기 10%를 인상한 100분의 110을 곱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가볼게. 문제 뭐래 얘들아? 5x%만큼 올리고 싶대. 그럼 방금 말했지? 만원 곱하기 이만큼 올리고 싶어. 그럼 100분의 아까 뭐였죠? 110 기억나? 왜 110이야? 100이랑 10 더한 거잖아. 그럼 이번엔 뭐랑 뭐 더해줘야겠어? 100이랑 5x를 더해달라는 거야. 아까는 10이어서 더해졌겠지만 얘는 5x이기 때문에 안 더해진 거잖아. 그래서 못 더한다는 거야. 끝.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지금 뭐예요? 얼만진 몰라. 거기에 5%를 올리고 싶은 거니까 얘는 버리시고 요것만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식이 갑자기 어려워졌죠?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이야. 애들 어쩔 수 없어요. 다시 B 살려. B는 뭐래 얘들아? 아까 몇 개였어요? 100개였어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거 이해 갈라나? 금액을 올리면 사람들이 좀 사겠어? 좀 덜 사지.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감소한 거야. 그럼 봐봐 쌤이 100개에서 5% 감소해 볼게. 그럼 쌤 몇 개 판매량이에요? 100개에서 5% 감소했어. 몇 개? 이거 너무 같다. 95개 팔아요. 95개. 이건 왜 그런 거야 또? 100개에 5%를 먼저 구해야죠. 왜냐면 아까 인상이었으면 플러스, 감소면 내려가면 되니까. 그럼 100개에 5% 구해. 얼마야? 5개를 뺀 거야. 근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이 100개에는 처음부터 뭐가 들어있어? 100%가 들어있어. 왜? 100%는 1이잖아.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구한 거야? 5%를 구해버린 거야. 왜? 감소라고 했으니까 뺄라고. 그래서 100%에서 5%를 감소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왜 아까 95개가 나왔냐면은 100개 곱하기 100분의 100%에서 5%를 감소시킨 거니까 100 빼기 5인 95가 온 거야. 바로 갈게. 뭐였어? 4x만큼 감소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써야 된다? 100 빼기 4x가 써 있어야 된다. 둘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냅두시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올릴 거예요. 근데 결론은 요겁니다. 문제에서 5x% 인상 플러스 4x% 감소 마이너스가 끝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지쌤 말했죠 아까. 이 문제가 좀 아직 낯선 이유는 가격과 판매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을 쓰는 게 좀 어렵지만 잘 봐야 되나 이거? 다 곱하기 되어 있는 거다. 뭐라고?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어떤 숫자, B 곱하기 어떤 숫자야. 근데 우리 양변에 똑같은 거 곱해져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남은 거야? 왼쪽은 1만 남은 거야. 오른쪽은 누가 남은 거야? 오른쪽은 이 둘 남은 거예요. 이 둘. 근데 이 둘도 뭐다? 곱하기다. 여기서 마지막 한 번 더 가주세요. 쌤은 요 둘은 안 건들고 싶어요. 근데 분수잖아. 얘를 없애고 싶어. 우리 분수 곱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입니다. 분모 곱하면 얼마입니까? 만이에요. 공 4개. 그럼 쌤은 얘를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양변에 뭘 곱해야겠어요? 만. 양변에 만. 준비 끝. 그래서 요거 푸시면 됩니다. 요 식이 얘들아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얘들아 숫자가 좀 큰 곱셈 공식일 뿐이에요. 왜요? 5x 곱하기 마이너스 4x 얼마야? 마이너스 20x 제곱. 5x 곱하기 100 500x 100 곱하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00x 마이너스 100x 100 곱하기 100 만 넘어오면 상수항은 사라집니다. 쌤 여기서 한 번 더 갈게요. 뭐 방정식은 맞지만 나누지 않고요. 마이너스 20x제곱 마이너스 100x 공통으로 뭐 가지고 있을까? 좀 더 마이너스 20x까지. 그래서 곱해서 에 나와야 되고요. 곱해서 에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00x니까 플러스 5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0 x 곱하기 x 플러스 5가 0이 돼야 되니까 x가 0이거나 x는 마이너스 5면 가능하겠죠. 뭐 틀렸다. 여기 틀렸네. 미안. 500x랑 마이너스 400x였네요. 쌀이 보차이. x는 5까지. 그래서 이렇게 좀 푸는 거기 때문에 식이 좀 어렵긴 하죠.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108장의 영어 관람권을 영어 쭉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말이 기니까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그 108장의 영어 관람권이 있나봐.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나봐요. 그 영어 동아리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주고 난 후에 한 명의 학생이 추가로 들어와서 관람권을 재분배하였다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센 말은 여기 지금 이런 말 보니까 108장을 그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나눠준 거야. 만약에 뭐 영어 동아리 학생 수가 54명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영어 동아리 학생 수가 54명이야. 그럼 몇 장씩 준 거겠어? 2장씩 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남게 주진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구도로 줬고요. 근데 한 명의 학생이 추가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 새로 들어온 한 명은 이미 다 나눠줬으니까 영어권이 없잖아. 그럼 다시 재분배한대. 다시 걷어가지고 다시 분배해야 되나 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그 다음 문제 설명입니다. 위에는 그냥 이게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는 거고 여기서부터 문제 알겠죠? 그래서 뭐 처음 학생들에게 뭐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가지고 새로 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쌤 뭘 좀 생각해봤냐면요. 아니 108장인 건 알겠어. 근데 몇 명인데 동아리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르죠. 맞아? 그래서 이거야. 아까 말했잖아. 54명이면 몇 장씩 준 거야? 2장씩 준 거야. 맞지? 다시. 저기야. 12명이면 몇 장씩 준 거야? 9장씩. 지금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곱해서 108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X명이면 몇 장을 받았을까? 곱해서 108 되는 관계야. X분의 108. 훌륭합니다. 다시 말하면 쌤은 이런 것 때문에 X가 뭐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108의 역수일 것 같아. 그래야 똑같이 나와주잖아. 만약에 사람이 10명이어봐. 그럼 애매하게 남잖아요. 뭐 2장은 어떻게 챙겨서 8장은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서 약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뉴페이스 한 명 왔잖아요. 맞죠? 그럼 얘한테도 몇 장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분배를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뭐래? 잘 봐. 처음 온 학생들에게 한 장씩 걷는 뒤야. 그럼 나는 원래 예를 들어서 10장 가지고 있었어. 그럼 한 장 걷었어. 그럼 몇 장으로 바뀌어? 9장 바뀌네? 한 장 빼야겠네? 맞죠? 근데 그럼 얘들아 다 모아봐. 한 장씩 빼서 다 모아봐. 그럼 몇 장으로 바뀔까? X장으로 바뀌겠죠. 왜? X명한테 한 장씩 삥 뜯었으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몇 장을 가지고 있겠어요? X장을 가지고 있겠지. 이걸 너네가 읽고 해석해야 돼요. 집 가서 풀 때. 알겠지?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이제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 수는 다른 학생이 갖고 있는 것보다 4장이 더 많았다,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둘의 관계를 알려준 것 같아요. 정리할게. 그래서 처음 학생들에게 한 장씩 걷어가지고 새로운 학생에게 주었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 수는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 4장이 더 많다고 합니다. X는 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4장이 더 많대요. 더하기 3이겠죠. 잘 봐. 우리 이런 문제 푼 적 없어. 왜 분모에 X 있잖아. 얘 2차식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할까? X를 곱해야죠. 그렇죠. 그럼 쌤은 살짝 정리해봤더니 곱해서 마이너스 108 더해서 마이너스 3인데요. 쌤이 아까 예시 들어온 것 중에서 그렇지, 3 차이 나는 숫자가 있었죠. 12구.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럼 몇 명? 12명. 그래서 이때 동아리, 처음 학생 동아리는요 12명이라는 거. 3번. 여기 어려웠어요? 쌤이 저거 식이 저 식이 나왔을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 이거는 약간 좀 그림에 좀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잘 봐. 뭐래니? 지면으로부터 70m 높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여기 사람이 폭죽 쏘는 길. 알겠죠? 근데 폭죽을 쏘아 올린 다음에 그 폭죽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이런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잖아, 얘들아. 당연히 쏘면 슝 하고 터지고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폭죽이 처음으로 지면으로부터, 땅으로부터 100m가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말했잖아. 이 폭죽을 쐈을 때 이 폭죽이 어느 정도 높이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 대신 뭐로 준 거야? 이 식으로 준 거야. 답은 간단해요. 얘가 100일 때 푸는 거야, 그냥. 야, 뭐일 때요? 100일 때 푸는 거예요, 100일 때. 알겠죠? 5t제곱 마이너스 25t 플러스 30까지 뭐 이슈? 5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까지 t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3까지. 여기서 문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아니네, 처음으로라는 표현, 맞는데? 처음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0m인 지점은 얘겠죠. 얘는 그 다음 3초고, 그러니까 2초. 그러니까 왜 그 다음 초가 나오냐면은 제일 높을 때가 100m가 아닌가 봐. 더 높은 지점도 있나 봐. 그러니까 100m를 찍은 거는 2초도 있고 3초도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오니까 2초겠지. 그 다음에 4번.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은 유형이긴 합니다. 왜냐면 또 봐봐요, 얘들아. 지면에서 뭐 쭉 설명 나와 있어. 근데 말했잖아. t초 후의 높이가 이거라니까. 그럼 1번은 너무 간단해요. 1초 후의 높이래. t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1. 끝이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비슷하죠? 위로 던진 지 1초 후에 공이 높이인 지점을 다시 지났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15m가 1초 지점이라는 걸 썼죠? 그럼 쌤 말했잖아. 이런 문제의 유형은 부비형 너네가 공을 위로 슝 던지면 어떤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와 버려요. 근데 문제 뭐라고 했어? 쌤이 여기 서 있었는데 딱 공을 던진 뒤 1초 뒤에 높이가 15m래. 근데 당연히 높이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아까랑 똑같은 시점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냐 물어보는겨. 그럼 또 뭐 물어보겠어요? 언제 높이가 15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어떤 식에다가? 저 높이식에다가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0t가 언제 15 되는지. 넘어갈게요. 5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15까지 5, 20, 15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까지
인수분 할게요. 3 또는 1. 1은 썼잖아 아까. 그럼 얼마겠습니까?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또 위에 설명 나와 있죠? 50m로 똑바로 던진다고 설명 나와 있고요. 그 높이, t초 후에 높이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공이 지면으로부터 8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슝 던졌는데 지금 80m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80m 이상이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인지 세면 될 것 같아요. 몇 초인지. 알겠죠? 그래서 몇 초부터 몇 초까지인지 세야만 몇 초 동안인지 셀 수 있겠죠? 가볼게요. 일단 80m인 지점을 구해줘야 되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문제에서 알려준 식이 뭐일 때 풀까? 는 80일 때 풀게요. 계속 우리한테 조금 힌트를 주네요. 뭐 줘요? 다 5로 약분되잖아. 맞지? 5로 약분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또 중요한 게 이거다. 2 또는 8이야. 그러면 2초일 때 딱 80m고 8초일 때 딱 이제 또 80m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몇 초 동안 가능한 거야? 3초부터 1로 세야겠죠? 2초에서 3초가 1이니까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까지 6초 동안. 알겠죠? 팔 번 볼게요. 얘는 좀 모양이 어려워 보이는데? 넓이 하나 준 거 있네. 어디 줬어요? CDEF. 저기 줬어? 그럼 이 내용 같아. 여기 좀 잠깐만요. 그 다음에 10cm 직사각형 모양 나와 있고, 오케이. 이 문제에서 얘들아 그 종이 접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포기해서 접었으니까 요거랑 어떤 거예요? 똑같고 요거랑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합동이 돼버리면 무슨 내용이 나와버리면은 요게 정사각형 모양을 알려주면서 여기가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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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쌤이 이제 뭘 좀 접근해주고 싶냐면은 지금 이게 10cm 거잖아. 그럼 이 구도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이는 알아볼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요쌤이 잠깐 x라고 둘게. 그럼 접으면 알겠지만 여기도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10-x가 될 겁니다. 이게 10이었으니까 여기 x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둘 곱해서 얼마 나왔대요? 16. 이거 어떻게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전개도 되고 대충 찍어서 풀어도 되고. 왜? 얘는 더해서 얼마 나오는 조합이니까 10 나오는 조합이니까. x에 뭐 넣어도 돼요? 곱해서 16 뭐 있어? 1, 16 28, 4, 4 28밖에 없잖아. x 무조건 2야. 그래야 8 나올 거고. 근데 여기 잘 안 보이면 뭐라고 했어요? 전개해서 풀으라고 했고.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6까지. 어차피 2랑 8 나올 건데 8은 말이 안 돼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이기 때문에 문제사가 말하는 종이의 가로 길이. 이거 10일 거 아니야. 그냥 2겠죠. 그럼 더하면 얼마? 12. (9번) 볼게요. 보자. 요것도 조금 쌤이 힌트가 필요하겠는데? 일단 얘들아 이거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이거든요?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근데 보니까, 윗변을 몰라. 근데 높이가 똑같네? 여기까지. 그럼 뭐만 잘 구하면 되겠어요? 아랫변을 잘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쌤 힌트를 주겠습니다. 오른쪽도 왼쪽이랑 똑같이 만드세요. 그러면 합동이 돼버립니다. 등변사들과 성질,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도 2cm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쪽 날개가 얼마예요? 2랑 2네? 그러면 4겠네? 요게 그러면 윗변, 아랫변 세팅됐고 높이까지 구했어. 넓이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이 얼마라고요? 80은 x 곱하기 높이 곱했어요? 윗변, 아랫변 더하면은 2x 더 4 곱하기 2분의 1까지. 혹시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2 날라가면 누구만 남습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2까지. 그럼 잘 봐요. 또 쌤은 대충 찍어서 풀게. 이거 얼마 차이 나는 두 숫자? 2 차이 나는 두 숫자. 18. 에? 그렇죠. 80 아니야? 그래, x가 8 나와야 그 뒤에 10이니까. 맞죠? 그래서 x는 8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궁금한 게 bc였거든요. bc 뭐예요? x 플러스 4. 그럼 80은 얼마입니까? 12까지. 다음에 50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언젠가 너네가 배울 거기 때문에 쌤이 그냥 딱 간략하게 요거만 설명해 볼게요. 요런 모양이 얘들아 좀 잘 나와요. 한 변의 길이가 10이야? 어디? EFJH? 뭘 좀 말해주고 싶냐면은 이 모양이 지금 얘들아 양쪽이 이렇게 이제 삼각형도 엄청 많잖아요? 얘네들 합동입니다. 알겠죠? 합동이에요. 그래서 뭘 좀 말해주고 싶냐면은 이게 지금 이만큼 삐져나온 길이를 세면 x라고 두면은 이 긴 건 뭐가 되겠어요? 12-x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너네가 한 바퀴 쭉 다 돌릴 수 있다는 거야. 왜? 합동이라고 했지. 조그만 거 얼마라고? x잖아. 합동이라고 했지. 긴 거 얼마야? 12-x야. 이거를 다 구할 수 있어요.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알면 바로 뭐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됐어요? 이해갔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양쪽 날개 이런 거 다 합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간다. 가장 긴 거의 제곱 100은 나머지 12-x의 제곱 더하기 x제곱까지 정리 좀 할까요?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2배 혹시 뒤에 거 제곱 넘어오면 44까지 오늘 또 좋습니다. 또 다 2가 들어있죠.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2는 0까지. 그러면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나? 안 들렸지? 얘 안 됐잖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를 구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써야지. 아마 답 이상이 답 객관식이면 답 안 읽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우리는 x를 못 구하고 떠날 거야? 틀릴 거야? 아니잖아. 그 내용식 쓰면 되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a 곱할 거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4랑 22만 곱하면 되겠네. 얼마? 마이너스 88까지 2분의 12 뿔마 루트 144 빼기 88 66 아니 56 직업수 7, 8인데 4 곱하기 14 7, 8이 56이니까 4 곱하기 14 2루트 14 2 약분하면 6 뿔마 루트 14고요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아까 AH였잖아요. AH가 아니라 엄청 조그만 거야. 조그만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플러스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플러스가 다행히도 없네. 다행히 안 낚았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안 돼 오히려.
마이너스도 양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 52번. 우리 요런 문제 유형해 본 적 있나? 앞에 제곱근에서?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쌤이 잘 설명해 볼게. 일단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길이가 32cm 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도막에 반이 아니야? 두도막 냈어. 요걸로 정사각형 하나 만들 거고 요걸로 정사각형 하나 만들 거야. 이거 됐어요? 그럼 쌤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여기를 x라고 두면 얘는 얼만데? 32 마이너스 x죠.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걸로 얘를 만드는 거다?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오, 좋아요. 4분의 x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거야. 그럼 4분의 x가 우리가 문제 풀기 좋아, 싫어?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거꾸로 가. 어떻게? 난 얘가 쉬웠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려도 되니까 얘를 x로 가. 그럼 이 둘레가 뭐로 바뀌었어요? 그 뭐로 좀 보겠어요? 32 빼기? 그럼 여기도 요 둘레가 얘인 건데 얘를 4분의 1 해버리면은 8 빼기 x까지. 그래서 얘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좀 고생한 건데 훨씬 낫죠, 아까보다 분수보다. 근데 문제 뭐랍니까? 넓이 AB가 1대2라는 건 넓이 구하면 돼요. 넓이 얼마? 정사각형인데 x제곱. 넓이 얼마? 8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이거잖아? 이거 대 이거는 1대2. 그럼 뭐 풀면 돼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전개할게요. x제곱, 앞뒤 곱하고 2배, 뒤에 거 제곱. 넘어가면은 x제곱 16x 마이너스 64는 0까지. 인수분해 되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얘가 지금 4 곱하기 16이거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그 뭐 없도 안 되잖아. 마이너스니까 빼야 돼. 안 되는데? 선생님 틀린 게 없다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써야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16의 제곱 혹시 알아요? 오, 256 b제곱 마이너스 4 ac 마이너스 64였어. 잘 봐야 되나?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4면 플러스거든요? 근데 4 곱하기 64도 256이야. 쌤은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256에 방금 뭐였죠? 16의 제곱이야. 나는 쌤이 이 루트를 이렇게 써도 돼? 256, 256 두 번 더 있으니까요. 256 곱하기 2로 갈게. 근데 256이 뭐라고? 16의 제곱. 그럼 루트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16이겠죠. 결론은 2분의 마이너스 16 뿔마 16 루트 2까지. 마이너스 8 뿔마 8 루트 2인데 이번엔 마이너스면 안 돼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와야 됩니까? 플러스 가지고 와야겠죠. 마이너스 8 플러스 8 루트 2까지. 3번 보겠습니다. 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우리가 이제 길이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x라고 두고요. 나머지 하나는 문제에서 알려준 전체 길이에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도형의 넓이 합이 궁금한 거니까 쌤은 얘로 갈게요. 넓이 구하는 게 뭐가 좀 더 귀찮아? 얘가 좀 더 귀찮지 않아? 얘 x라고 할게. 얘 얼마겠어요? 15 마이너스 x. 넓이 구해주세요. 넓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x제곱. 얘 넓이 얼마예요? 15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얼마랍니까? 75까지.
쌤이 2분의 1 보기 싫어서 양변에 2 곱할게요. x제곱 더하기 2에 15 x제곱은 150까지. 암산 또 하자 얘들아.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고 2배 마이너스 60s 뒤에 거 제곱 15의 제곱 225에 2배 할 거야. 그렇지 잘했어. 450인데 150 넘어올 거야.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300까지. 또 어때 오늘 좋다. 3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00까지 네 제곱 x 얼마? 10 x 10이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뭐 물어봤슈? 정사각형 넓이. 그러니까 x가 10이면 여기는 5일 거니까 얼마까지? 25. 4번. 야, 요거를 살짝 맛 봐야겠는데 우리 혹시 저기 얘들아 이 기호 봤어요? 어떻게 알아? 요 기호는 닮음 기호입니다. 에? 닮음이 뭡니까? 우리 합동 알고 있죠? 합동 기호 뭡니까? 짝대기 3개. 합동은 아니죠? 합동은 의미가 뭐야? 완전 똑같다. 닮았다. 끝이야. 그래서 닮았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모양은 비슷해. 근데 똑같은 건 아니야. 뭐 똑같다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무슨 모양이냐면 이런 거야. 쌤이 아까 피타고라스 기본적인 뭐라고 했어요? 3, 4, 5라고 했죠? 이거 둘이 합동이야? 그건 아니죠. 근데 이런 건 닮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2배, 2배, 2배 됐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얘를 몇 배 늘리면 2배 늘리면 얘가 되겠죠. 이런 걸 닮음이라고 해요. 1대2 닮음. 그래서 똑같진 않지만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닮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나중에 가면 쌤이랑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닮음이란 기호인데 여기서 포인트 이거야.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닮았대. 그다음 지금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 좀 더 쉬워요. 왜? 직사각형은 4개의 변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만 보면 돼요? 짧은 거, 긴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x 쓸게요. 길이 몰라서. 그럼 얘도 얘잖아. 근데 쌤은 이렇게 알려줘요. 얘랑 얘랑 지금 닮은 포인트가 보여 잘? 모양이 지금 이쁘지 않잖아. 얘를 세워주세요. 따로 빼서 세워. 그럼 이게 얼마야? 4잖아. 이게 얼마겠어? 이거겠죠? 얼마입니까? 13 마이너스 x. 근데 이거잖아. 몇 배 커졌어? 그건 모르죠. 그러면 비례식 쓰는 거야. 어떻게? 분명 얘랑 얘랑 커진 비율은 똑같을 텐데 얘랑 얘랑 커진 비율은 똑같은데 뭔진 모르겠네. 그래서 뭐 해달라고요? 비례식 10대 13 마이너스 x는 x 대 4 이렇게 비율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커진 비율과 이만큼 커진 비율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비례식을 쓰면 되고요. 푸는 법은 똑같습니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푸시면 됩니다. 외항의 곱 40 내항의 곱 마이너스 x제곱 13x x제곱 마이너스 13x 더하기 40까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될 것 같아. 빨리 49다 외우는 거야. 1 곱하기 40, 2 곱하기 20, 4 곱하기 10. 그렇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그래서 x는 8 또는 5거든요. 마지막 중요한 거 2개 중에 골라줘야 돼. 왜? 마지막 저기 괄호 보이세요? 단 BC랑 CG 중에 누가 크대요? BC가 크대. 그럼 봐봐. BC가 크다는 건 이게 13-x였잖아. BC가 크다는 건 5랑 8 중에 누가 된다는 거예요? 8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 8이 들어가면 얘가 뭐일 거니까? 얘가 5일 거니까. 5면
반대가 8이잖아. 그 말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8일 수밖에 없고 마지막 물어보는 거 뭐예요? 누구 넓이? 왼쪽 직사각형 A, B, C 넓이. 그럼 넓이 얼마겠어요? 80. 됐어요?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12cm인 AB 중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뭐 설명 나와 있고. 일단 쌤이나 좀 길이를 설정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정사각형인가 봐 얘들아. 그럼 쌤이 여기 x라고 줄게. 이 길이 얼마? 12 마이너스 x까지. 그 다음에 중점을 왜 줬나 볼까요? APCD 넓이가 이거보다 그래 그 x 구하면 x를 구해야 알겠구나. 얘들아 이건 무조건 몇 cm일 수밖에 없어요. 5가 중점이래. 가운데 점이래. 이거 얼마일 수밖에 없어? 6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얘를 알면 얘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지. 문제도 OP 물어봤으니까. 우린 누굴 구해야 돼요? x를 구하든 12-x를 구하든 구해야 되는데 문제 힌트가 넓이 합이 얼마랍니까? 이런 관계가 있어요. 뭐 3배보다 16만큼 넓대요. 그래서 쭉 가볼게요. 쌤 아까 말해줬죠 얘들아.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 설명대로 하면 돼요. 뭐라고? APCD 넓이는 PBEF 넓이의 3배보다 16만큼 넓다. 끝. 알겠죠? x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4x 144. 요거 3배 하겠습니다. 암산할게요. 따라와. 3x제곱 마이너스 24 곱하기 3 어우 144 곱하기 3 오 432 더하기 16 어허허 2 x제곱 마이너스 36x 더하기 224까지 쪼개야겠는데? 야 반의 제곱은 안 돼요. 반의 제곱은 아니고 쪼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쌤 봤을 때 224니까요 2로 쪼갤까? 1, 1, 2 한 번 더 갈까? 한 번 더 갈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됐다. 224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8이요. 근데 이거 더하면 얼마요? 곱하면? 8 곱하기 28이 224래. 8이랑 28 더하면 얼마 나와요? 36. 얘? 마8 마이너스 28. 그러면 x 마이너스 8과 x 마이너스 28이니까요. x는 8 또는 28인데 8이면 너무 크죠? 28이면 8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x가 8이면은 여기를 얼마 나오겠어요? 2. 안 끝난다. 활용이어서 문제가 8번 보겠습니다. 꽃밭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봤더니 꽃밭의 넓이가 꽃밭과 연못 넓이 합의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꽃밭은 도너츠 모양 맞습니까? 쌤이랑 옛날에 했던. 그래서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야 되니까요. 뭐가 없어요? 반지름이 없습니다. 쌤이 그래서 요거 x라고 줄게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 될 수밖에 없습니까? x 플러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얘들아? 꽃밭 넓이 구할게 먼저. 뭐 어떻게 구해야 돼요? 도너츠 모양. 큰 원에서 작은 원 빼시면 되겠죠. 파이는 맨 마지막에 붙이겠습니다. 요게 꽃밭. 근데 문제 뭐래? 꽃밭의 넓이가 꽃밭과 연못 넓이의 합 뭐겠습니까? 큰 원. x 더하기 3의 제곱 파이의 2분의 1이래. 됐어요? 일단 쌤 2배 하고 싶거든요? 2배 할게요. 그 다음에 계산 안 할게. 왜? 합차 풀게 합차. 뭐 쓸 수 있어? 합차. 둘이 더하면 2x 더하기 3. 둘이 빼면
앞에 뭐 있어요? 2. 정리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2x 더하기 3이야. 그럼 6이랑 곱하면 되니까 12x 더하기 18. 왼쪽 얼마? x 플러스 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까지. 아하. 인수분해가 안 되죠? 뭐 써야 돼요? 근해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 아까 이거 어떻게 풀었죠? 36 두 번 더 있어? 얘 36 곱하기 2랑 똑같네. 누구 나올 수 있어? 그렇지. 2분의 6뿔마 6루트 2까지. 아마 x를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왜냐면 오른쪽이 더 크잖아요. 플러스밖에 안 될 것 같고. 이게 x인데 잘 봐야 되라. 연못 둘레길이 구해야 돼. 연못 어딥니까? 여기가 작은 원. 그럼 뭐 해줘야 돼요? 파이 2파이r 여기다가 2배에서 파이 붙여줘도 될 것 같아. 6 더하기 6루트 2 파이 6 더하기 6루트 2 파이. 응. 60번 보겠습니다. 이런 건 좀 그나마 쉬운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어려웠어요? 일단 9cm, 6cm 나와 있죠? 그 다음 쭉 읽어봤더니 몇 초 1cm 줄어들고 2cm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9cm가 줄어드는 모양 같고 이게 늘어나는 모양 같잖아요? 그래서 문제 읽어봤더니 1초에 1cm니까 x만큼 줄 거고 1초에 2cm 느니까 이 x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넓이 구할게요. 뭐라고? 54 처음 넓이는 6-2x와 6 플러스 2x와 9-x랑 같대. 이거 전개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6 54 끝.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공통인수 묶어줘. 0 6 몇 초 후? 6초 후. 1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 좀 할게요. x 두 번째, 이 삼각형 밑변과 높이를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 삼각형 넓이의 2배가 되었대요. 이 넓이 얼마입니까 지금 얘들아?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까지 요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뭐 했다고요 지금? 밑변을 늘리고 2cm만큼, 높이도 늘렸어 3cm만큼. 그랬더니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가 뭐? 요거의 2배랑 똑같대요. 요거의 2배가 뭐랑 똑같다고요? 밑변 얼마라고요? x 플러스 2. 여기는 높이가 이상하네. x 플러스 3 곱하기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그러면 2분의 1 얘로만 지우자. 그냥 이렇게 지우자. 그냥 이렇게. 얘 냅두자. 계산할게요. 얘 쉽네. x제곱 합 x 곱 넘길게요. 왼쪽으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까지 인수분해.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5 있어 없어? 마이너스 6 플러스 1까지. 그럼 누구랑 누구 나옵니까? 6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지금 길이가 마이너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x가 6인 거고요. 문제에서 처음 삼각형 넓이 얼마? 66에 36 절반 18. 2번 높이가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2배인 원근을 쭉 설명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일단 원기둥 모양이 있대. 말이 길어지네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높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2배인 게 있대요. 보통 우리 반지름 뭐라고 씁니까? R로 많이 쓰죠. 그럼 높이는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2R로 가자는 거야. 됐어요? 이런 원기둥 모양이 있답니다. 근데 이 원기둥 모양 용기를 높이가 2cm만큼 줄이고 밑면의 반지름을 4cm만큼 늘려서 새로운 용기를 만들었대요.
뭐라고요? 높이는 2cm만큼 줄이고 반지름은 4cm만큼 늘렸대.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건널비가 400파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얘들아? 밑넓이, 옆넓이. 밑넓이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 r 더하기 4 제곱 파이 몇 배? 2배. 그 옆면 어떻게 구해요? 원의 둘레. 얼마? 2파이 r. 곱하기 얼마까지? 높이까지. 이거 얼마? 400파이. 이거 쌤 얘들아 무작정 전개하면 다 풀리거든요. 그렇게 말고 좀 다르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파이 지우시고 공통이든 다 지워봐. 뭐 있어? 2 있죠? 2 지울게요. 그래서 한 번 더 할게. 전개하면 다 풀 수 있어. 전개를 최대한 나중에 하려고. 여기까지 이해해주세요. 2파이 양변은 지운 거야. 쌤 뭘 봤냐면요. 못 떴어. 치환은 좋고 공통으로 있지 않아? R 플러스 4가? 그럼 뭐 하자? 묶자. 그럼 얘는 R 플러스 4가 한 개 있을 거고 얘는 이제 2R 마이너스 2가 남겠죠. 그럼 여기 정리하면은 3R 플러스 2까지. 여기까지 옮겨. 이거 전개해서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말했죠? 적당한 거 숫자 때려박아도 돼요. 근데 지금 솔직히 둘이 좀 많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전개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전개 쌤 빨리 해줄게. 3R 제곱 12R 2R 8이냐? 8? 너무 마이너스 192. 192 가보시죠. 일단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 뭐 있냐? 200 빼기 8이야. 8 곱하기 24. 3 있죠? 너무 크지? 3 쪽일 건데 말이 안 돼. 이건 아닐 것 같아. 이 조합 아닌 것 같고 우린 3위를 무조건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8, 24에서 좀 더 가보자. 12, 16. 36 빼기 16 안 되죠? 48 안 돼, 안 돼. 이 조합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면 12, 16이 제일 베스트인데 여기 더 있나 보다. 이게 38, 24야? 좀 더 가면 뭐죠? 32랑 6이야? 됐다. 18, 32. 따랐어? 마이너스 18 플러스 32. 32랑 마이너스 18 더해봐. 얼마 나와? 14 나오죠. 누구랑 누구라고요? 얘랑 얘. 얘랑 얘. 그러면 3R 더하기 32랑 R 마이너스 6까지. 그러면 R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R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6일 수밖에 없고 R이 6이니까 아까 처음 용기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 물어봤으니까 R 6 끝으로.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할게.